네, 이런 가운데 대기업 회장들의 연봉도 공개가 됐습니다.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연봉을 받는 회장도 있었는데요. 소위 회사의 오너라는 이유로 연봉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를 어렵게 만든 회장들도 포함돼 있어서 갑론을박이 더욱 뜨겁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이 부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우선 누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을지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있나요? 재계 순위로 따져본다면 역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지난해 경영에서 물러난 이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이요. 대기업 오너들 가운데서는 지난해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연봉 킹에 올랐습니다.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포함해서요. 455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인물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었습니다. CJ 계열사들로부터 160억 원의 연봉을 받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2월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에 경영에 복귀하긴 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현재는 보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나온 인물들 중에 네. 논란의 인물들도 좀 있어요. 특히 3위에 오른 조양호 회장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5개 계열사에서 지난해 107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조 회장의 막내딸이자 또 지난해 물컵 갑질 사태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해 또 급여와 퇴직금을 합해서 17억 원을 받게 됐고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또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 가치까지도 하락시킨 장본인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소위 오너다, 오너 일가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코오롱 이웅열 회장 역시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현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이 회장이 상당한 공을 들여 개발한 신약인데 최근 이 허가 당시 제출된 세포와 다른 세포가 발견돼서 판매가 잠정 중지가 됐습니다. 이 회장은 또 이 밖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적발돼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오너들이 있는 셈인 건데 이 오너라는 이유로 보수는 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가져간다. 이러면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보수라는 게 일반적으로 성과에 대한 이 보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 회장 연봉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앞서 예를 들었던 조양호 회장이나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오너라는 이유로 오너 일가라는 이유로 보수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퇴직금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퇴직금은 세법상 가장 세율이 낮아서 이 오너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많은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재계에서 있어 왔습니다. 해외처럼 퇴직금을 스톡 옵션으로 지급해서 오너가 경영에 충실하도록 하고 또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